미국 군대가 이란에 막대한 압박을 가했고 그 압박은 이미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테헤란은 미국이 자국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전쟁의 적극적인 단계를 종료하는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제안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바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나중으로 미뤄졌다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놓치고 싶지 않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월요일에 국가안보팀과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과 신뢰도를 자랑하는 밀손 알비스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제안은 지역 중재자들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파키스탄이 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란의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주 동안 정권은 힘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시도했고 통로를 봉쇄했으며 페르시아만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미국을 해적 행위로 비난했습니다. 이제 같은 정권이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인 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의 미래는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월요일에 국가안보팀과 이란의 새로운 제안을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번 월요일에 자신의 국가안보팀과 이란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최종 결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요구사항은 여전히 같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어야 하고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워싱턴은 제안을 들었지만 핵심 사안에서는 물러설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봉쇄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이란 항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해상교통을 단속하는 작전이 4월 13일 오전 10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은 이란 항구 지역에 들어가거나 나가려는 모든 국적의 선박에 적용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다른 국가의 항구로 향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의 제안이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테헤란은 판매 운송 수입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원합니다.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을 정치적 무기로 삼으려 했으나 미국의 대응으로 오히려 이란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봉쇄가 계속될수록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되고 항구의 물동량도 줄어들며 절대적인 저항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기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압박은 군사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항공모함 세 그룹이 작전 책임 구역에서 작전을 시작했으며 약 200대의 항공기, 아를리 버크급 구축함 9척, 그리고 1만 5천 명의 해군과 해병대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감은 매 시간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통제력, 감시, 그리고 대응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감은 이란의 계산을 바꿉니다. 모든 고속정, 의심스러운 선박, 봉쇄를 뚫으려는 모든 시도는 센서, 항공기, 레이더 그리고 군함에 의해 감시됩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정권은 연설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내부 대중에게 저항을 팔려고 시도할 수도 있지만 바다에서는 기동의 자유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근처에서 납포된 이란 화물선 사건은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정치적 생존의 보장이라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금 흐름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압박이 바로 이런 식의 행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봉쇄는 경제적 산소를 차단하고 군사적 주둔은 테헤란이 위협을 실제로 해협 통제로 바꾸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모스크바로 달려갔습니다. 아바스 아라구시가 상파울루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력에 맞선 이란의 저항을 칭찬했습니다. 푸틴은 테헤란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외교적 해결책을 옹호했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지원 이미지는 동시에 약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만약 이란이 여유가 있었다면 중재자를 통해 워싱턴에 제안을 보내면서 동시에 모스크바에
긴급한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권은 동맹국이 있음을 보여주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테헤란은 정치적 힘을 과시하기 위해 러시아가 필요하고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필요하며 숨 쉴 수 있도록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필요합니다. 아라가시가 러시아 국영TV에서 한 발언은 이러한 선전 노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협을 다시 열자는 제안을 한 쪽은 이란이었습니다. 이런 뒤바뀜은 내러티브 경쟁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은 자신들의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봉쇄를 해제하려 애쓰면서도 승자처럼 보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테헤란의 제안에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 제안한 것은 세계 무역에 관대해지기로 결정해서가 아닙니다. 이란이 제안한 이유는 압박이 정권의 금고, 즉 아픈 지점에 닿기 시작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해지면 선전은 더 시끄러워지지만 선택의 폭은 줄어듭니다. 한편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이 위기가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통로의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전 세계가 치르는 비용이 테헤란에 대한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통로를 봉쇄하고 선박을 위협하며 해협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미국의 대응은 이 정권이 위기의 흐름을 혼자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해군력은 봉쇄를 정치적 군사적 메시지로 바꿉니다. 이란은 문제는 만들 수 있지만 혼자 해결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푸틴과의 만남도 이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말로만 지지를 표명할 수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할 수 있으며 중재와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완화입니다. 이란은 판매하고 운송하고 수익을 얻고 경제를 유지하며 동맹국들과 내부 지지층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러시아의 발언은 이미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동으로 봉쇄된 항구를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항구 봉쇄와 군사 감시 그리고 석유 수입에 대한 압박이 테헤란을 핵 문제에는 손대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제안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밀손 알베스 뉴스였습니다.